공격 축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 FC와 지금 K리그2 단독 선두를 거두고 3연승 질주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 사상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과연 서울 이랜드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수원 불패 김도균 감독이 이제 수원 FC 시절부터 수원만 만나면 놀랄만한 경기를 여기저기서 보여줬는데 에이 설마 서울 이랜드에서도 그러겠어 했는데 작년에 3경기 다 셧아웃 시키고 지금 코리아컵에서 지긴 했지만 리그에서도 벌써 2연승.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로 수원 삼성을 5대0으로 5연승? 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대단한 부분이 있고 예 수원 팬들은 속이 터지는 거고 인천은 이제 안산을 4대1로 이겼는데 인천이 안산을 이겼다는 것보다 안산이 이제 물러서지 않는 자기만의 축구를 하면서 인천을 상대로 2골을 넣었다는 게 대단하고 신진호 선수가 이제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사실에서 예, 어쨌든 인천도 이제 부상자 이슈, 이제 입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1위 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구FC 김판곤 감독 선임 가자. 글쎄요, 지금은 대구 너무 안 좋은데. 서울 이랜드 4대2 인천, 맞불 대 맞불로 이긴다고 예상을 하시네요. 잠시만요. 2025 시즌의 승리를 보시면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도 많은 팀을 이기곤 했습니다. 근데 인천이 진짜 많이 이겼죠. 이제 서울 이랜드는 이제 9팀이니까 4팀을 더 이겨야 되는데 일단은 상위권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수원은 2번 이긴 거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인천, 전남, 부천 어디 못 이겼냐? 청주를 못 이겼구나. 이게 좀 신기하고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제 딱 2팀만 이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산과 이제 성남이 되겠죠. 많이 이겼습니다. 칸도 좁아지고 이제 2번만 더 이기면은 스페셜 이제 임팩트를 할 호영님 반갑습니다. 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에 방송하는 건 처음인데 열심히 살자님도 반갑고요. 이랜드 구성윤 좋아합니다. 예, 김천에서 또 활약을 했던 국가대표 선수. 인천은 문지한 선수 좋아하네요. 예,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전역을 했음에도 이렇게 선수들을 기억해주고 내 팀의 선수인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호영님이 대단해요. 바르샤 서울전 봤죠? 7대3까지 봤는데 이제 거의 경기 끝나가던데 저도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어쨌든 인천은 단독 선두고 서울 이랜드도 아직 승격을 향한 기회는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봐주시길. 예, 이제 통산 첫 대결 4라운드에서 붙었는데 인천이 홈 무패죠. 홈에서 아주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랜드에게 좀 고전을 했다. 김도균 감독이 아무래도 수원 FC 감독을 할 때도 인천을 상대해본 그런 경험도 있고 서울 이랜드가 아무래도 기업 구단이기보다 전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서울 이랜드도 초반에 또 상위권이었고 근데 아무래도 PK 무고사가 PK 골이 많다고 하지만 분명히 PK 골을 넣는 것도 담대함 그런 부분을 좀 PK 넣는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골대 맞거나 이제 실축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무고사 선수가 중앙으로 때린 그 담대함으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큰 선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어쨌든 두 팀의 대결은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인천이 역사상 첫 대결에선 1대0으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바르샤 너무 잘해요. 예상은 했지만 확실히 실력 차이가 있네요. 서울이 이기길 바랬는데 근데 서울은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받아야죠. 분명히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버스 세우고 역습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바르셀로나가 이제 여름에 이제
여름 날씨에 퍼져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놨다는 부분은 분명히 높이 평가합니다. 분명히 오늘의 패배가 FC 서울이 후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분명히 결과만을 놓고 봤으면 진짜 재미없는 축구 나올 수 있었지만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쳐줄 만해요. 저는 대전 사니까 지금 대전 유니폼 입고 있죠. 대전 팬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프리뷰는 냉정하게 하려고 한다. 그죠? 지금 인천이나 서울이랜드나 이제 K리그 2에 뛰어넘는 용병들이 많아요. 무고사 바로 제로소 지린다. 새로운 도전자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골키퍼 이제 정우영님 오셨으니까 이제 김천이라는 키워드, 국가대표라는 키워드가 있는 골키퍼. 서울이랜드는 이제 노동권 키퍼가 넘버원 키퍼로 했는데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닌데 이제 최후방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 기량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구성윤을 데려왔습니다. 구성윤도 이제 J리그에서 많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기 때문에 정말 잘 데려왔고 지난 경기 클린스트도 잡아냈고 김동원 선수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한 해 만에 어떻게 하는데 이제 이범수 골키퍼도 있고 지금 민성준 골키퍼가 주전인 마당에 오랜만에 저녁 후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가 약간 호러쇼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이라기보다는 기회가 조금 안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도 김동원 선수는 현역 국대 선수인 만큼 가진 기량을 보여준다면 이번 경기 장갑 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자 골키퍼입니다. 뒷문을 강화했다. 둘 다 전역할 때 축구화 유니폼 선물 받았어요. 호영님, 야, 김천썰 한번 너무 재밌는데요? 어떻게 선수들이랑 너무 밀접하고 그런 것도 있고 김동현 100경기도 하고 국대니까. 근데 지금 근데 솔직히 진짜 한 경기 기회 받았을 때 그 호러쇼는 어쩔 수 없어요. 세 팀에 대한 적응, 물론 인천이 원소속 팀이지만 훈련에 같이 못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너무 조금 대가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랜드 수삼 인천 승격하면 좋겠어요. 그럼 내년 일부 매치 많이 생기는데 슈퍼매치, 경인 더비, 서울 더비. 그러네요. 아니 저는 이참에 K리그 2 1부를 14팀으로 좀 그지 않아요? 2부 리그 팀 계속 늘어나는데 2부 리그 팀이 적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1부를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 J리그도 이제 추춘제도 하고 여러가지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K리그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 그런 부분인 건 아쉬워요. 구성윤이 신체 조건은 월등히 좋아요. 인천은 2부 우승에서 성격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 막을 수 없거든요. 인천이 3번 져야 돼. 그 기간에 라이벌 팀은 3번 연속 이겨야 돼. 그게 되게 아다리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승점이 10점이니까 한 번은 또 비길 기회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인천의 독주는 계속 될 걸로 보이지만 호시탐탐 인천의 자리를 노리는 팀은 많다. K리그 잘하려면 지금 말한 매치 더 흥행될 듯. 두 팀만 좀 늘려보자. 여름 이적 시장 몸값 가치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두 팀 다 뒷문을 강화했습니다. 김동원은 전역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좋은 기량을 가졌고 서울이랜드는 이제 칼을 빼들었죠. 이제 노동권 골키퍼로는 어렵다. 구성윤 바로 데려와서 선수도 살고. 호영님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김천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김천 진짜 응원가도 불러드려야 되고 파워에이드 한 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껴 쓰겠습니다. 이 진짜 후원 하나하나가 파워축구에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큰 소중한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2부 리그라고 자꾸 2부 리그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이랜드는 이제 공격적인 팀 컬러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이랜드가 이제 승점을 많이 쌓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알아. 이제 공격하고 라인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모든 팀이 다. 그러니까 이제 김도균 감독도 다른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수비가 강한 그런 것도 아니죠. 좀 개인 기량, 수비 전술이 조금 어쩔 수 없죠.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밸런스 좋은 팀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팬들을 위해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공격적인 팀 컬러로 해서 지금껏 달려왔는데 어쨌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서울이랜드만 먼저 얘기해 보면은 이제 사우디 2부 리그에서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준 까리우스가 시즌아웃 당하면서 외국인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계약 해지하지 않고 이제 등록 말소를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간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정말 잘 데려왔어요. 가브리엘 얘기를 뒤에서도 하겠고요. 그리고 광주와 대전에서 활약했던 아론 켈버, 그리고 전북현대 유망주로 분류된 김하준 선수를 데려오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좋은 선수를 많이 데려왔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경현 선수가 입대를 하고 이제 문재현 선수가 시즌아웃을 되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수비적인 색채가 강한 김건웅,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정원진 선수를 이제 미드필더로 데려왔습니다. 이명주의 짝으로 이제 신진호, 김건웅, 정원진 선수가 뭐 김도혁 선수도 있긴 하지만 짝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인천이 자신들의 약점을 분명히 잘 채워준 부분을 있다. 뭐 여름이적 시장 나쁘지 않은 보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시 한번 정호영님의 소중하고 알찬 응원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파워축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축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네, 공격 포인트 잠시만요. 탑3를 보시면은 아이데일, 존 아이데일, 이제 호주 국대 10개, 가브리엘 산투스 12개. 이제 페드링요도 보내고 이탈로도 이제 보낸 마당에 이제 까리우스도 데려왔으나 아쉽게 이제 시즌아웃 당하고 에올레르 이렇게 용병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산투스 선수는 물론 청주의 에이스였지만 과감한 결단을 통한 배팅을 통해서 청주의 에이스를 빼앗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건 청주. 아이고 작은 금액이라 죄송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 보잘것없는 채널에 이렇게 항상 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솔직히 방송할 맛도 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K2는 용병들이 중요하죠. 맞아요. 다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인천도 이제 용병빨이 좋죠. 제루소 바로가 사랑할 기미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야 무고사는 미쳤다. 무고사 벌써 이 페이스로 가면 공격 포인트 30개 하고 K1, 2 득점하면서 이제 승격 전리품과 함께 다시 1부 리그로 가는 모습이 있는데 아 윤성님 반갑습니다. 호영님 파이팅, 파워축구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스테판 모고사를 막을 수는 없다. 인천과 무라일체. 예, 그렇게 생각하고 모라일체. 잠시만요. 파워축구 예고를 해드리면 일단은 다음주에 다음주 일요일이 되겠죠? 아산 경남 해주고 울산 제주 해주고 강원 김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적 시장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이제 아이슬란드 공격수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은 바로 이제 몸값 같이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두 팀 다 공격 옵션들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 대 공격, 특히 서울이랜드가 인천에게 한번 패배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원정에서 그것도 PK로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준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부담감을 느낄 쪽은 이제 인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워축구 펑스틸러스 일정 다음 주에 세 번째 순번이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철인 탑3를 보시면 김호규, 에올레르가 많이 뛰고 있고 배진우 선수, 신예 선수 이제 수원FC에서는 이제 김동현 감독이 일부 생존, 하위권 이런 키워드 때문에 이제 U21 쿼터를 좀 간헐적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육성도 잘 해주면서 좋습니다. 이제 서울이랜드는 수비적인 부분만 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은 민성준 골키퍼가 이제 골키퍼 왕국 인천에서 넘버원 키퍼, 제루소도 내구성 좋게, 나이가 적진 않지만 체력 관리, 근력 관리가 좀 잘 된 모습. 김건희죠. 김건희 인천 그 자체입니다. 22경기 나와서 이제 22경기 풀타임. 뭐 윤정환 감독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수죠. 맞아요. 여기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나쁜 선수일 수가 있습니까? 프로축구에서 한 경기 풀타임도 뛰기 어려운데 감독들의 꾸준한 신임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아주 좋다. 네, 주요지표 보시면 아이데일 9골, 에올레르 9동, 매서워요. 곽윤호 선수 94% 평균 패스 성공률, 배진우 선수 1752분 뛰고 노동건 골키퍼가 클린스트 2번이에요. 이게 서울이랜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건 골키퍼의 탓은 아니지만 무실점 경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사 16골, 제루소 7도움, 박경섭 선수 아쉽게도 부상, 95% 평균 패스 성공률, 김건희 1980분 뛰고 민성준 키퍼 미쳤지. 12번의 클린스트. 아마 당분간은 민성준 골키퍼 체제로 쭉 갈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인천이 837위, 서울이랜드가 175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동원과 공정 가능한가요? 솔직히 경쟁 체제로 됐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범수 골키퍼도 있고, 이범수 골키퍼는 아마 이번 연도까지 그거고, 민성준 골키퍼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인천도 어쨌든 2부에서 압도적인 성적도 거둬야 되지만 이제 선수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박경섭, 이제 김건희, 이제 박승수, 민성준, 그리고 용병과의 시너지, 그리고 중원의 조합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승격을 이루면은 취합 포지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승격을 하게 되면, 다이렉트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적 시장에 좀 더 빨리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김천에서 또 12월 전역자가 발생을 하고 FA 선수 생기면은 인천이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좀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승격을 해야 하죠. 선수가 자존심상.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동원 골키퍼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 경기에서 호러쇼를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민성준 선수가 계속해서 시즌부터 계속해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다. 또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간에서 잘 안 바꾸거든요. 잘하는 선수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요. 김동원 선수는 그래서 절치부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민성준 골키퍼가 넘버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가브리엘과 제루소의 공격 재능, 이제 공격 새로 무기, 이제 제루소는 새로운 무기는 아니고 가브리엘 선수가 이제 공격 전 포지션을 뛸 수 있는 브라질리언인데 키가 큰데 주력도 좋아요. 뭐 스타성도 있고. 일단은 올 시즌 첫 시즌, 한국에서 첫 시즌인데 22경기 8골 3동, 개인 기량으로 청주FC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벨을 치면 서울이랜드, 인천 유나이티드 급은 아닌데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고, 서울이랜드도 까리우스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까리우스가 퍼져버리면서 이제 이적 시장 끝나기 전에 과감한 배팅을 돌리면서 가브리엘을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큰 키에 비해 주력도 좋더라고. 이 선수가 K리그2에서 아무튼 히트를 치면은 다음 시즌 팀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K리그1에서 뽑아갈 수도 있는데, 가브리엘 지금 되게 폼이 좋습니다. 클럽 친선 경기 아스날 0대1 토트넘. 토트넘이 이겼군요. 그리고 인천을 상대로 청주에서 팀은 패배했는데 인천 원정이었는데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 자신감, 이제 서울이랜드 이제 동료들, 청주 동료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국가대표 몸값같이 높은 선수들이 서울이랜드에 더 많이 있으니 더 좋은 찬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천 원정에서 인천 골문을 갈라? 가브리엘 이번에 진짜 이 갈고 있죠. 그리고 이적하자마자 수원 삼성전에서 이제 원래 서울이랜드가 자기 팀이었다는 듯 이제 바로 골을 박아버립니다. 가브리엘 선수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제르소 선수도 이제 뭐 에이징 커브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22경기 8골 7도움 이 정도면 뭐 거의 크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베가 사촌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맨유에서 뛰었던 그 노숙자 출신의 그 선수 지금도 이제 국가대표로 뛰고 있고 현역인데 베베랑 사촌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고 어쨌든 베베가 그래도 베르소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리그를 많이 뛰었다는 거 서로 축구 얘기도 하고 좋을 거예요. 사촌 뭐 혈육지간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 제루소 역시 공격 포지션 전 포지션에서 뛰고 있고 제루소 선수의 장점은 아무래도 알고도 못 막는 그 스피드인데 분명히 제루소를 막기 위해서 높은 지점에서 역습을 대비해서 풀백들이 그를 저지하고 그의 주력을 이제 줄여주면서 이제 센터백이 커버 플레이를 하면은 제루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천은 또 제루소만을 위한 전술을 짜는 팀은 아닙니다. 반대편에 또 바로도 있고요. 중앙에서 이제 썰어가는 플레이도 해주기 때문에 제루소만 막기에는 분명히 서울이랜드도 안 그래도 수비 안 좋은데 리스크가 많이 따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서울이랜드 발이 그렇게 빠른 센터백들이 있지는 않아요. 예. 축구 화이팅 사랑합니다. 구독 중 정호영 구독 중 감사합니다. 정호영님도 채널을 하시나요? 좋습니다. 서울이랜드는 이제 올 시즌 첫 역사상 맞대결 제루소가 그 현장에 있었고 1승 81분 뛰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번 경기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 다 이제 양팀으로서는 진짜 경계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고 계속해서 이제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맛집 서울이랜드의 픽을 받은 해결사라는 거죠. 에올레를 있고 이제 벤드링요가 떠나고 까리우스 퍼진 마당에 서울이랜드 아니면 이제 정확히는 김동윤 감독이 공격수 보는 눈이 있거든요. 자신만의 축구 철학도 있고 일단 잘해야 되고 결정력이 있어야 된다. 혼자 풀어가려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가브리엘이 수원 삼성이 이제 K리그2 2위 팀인데 1위 팀을 상대로 그보다 이제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청주를 상대로도 골맛 그것도 원정에서 봤다면은 이제 홈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도 긴장을 해야죠. 솔직히 K리그2에서 인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인천도 약점이랑 그런 거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못 막는 스피드 제루소를 봉쇄하라. 진짜 알고도 못 막아요. 제루소 빠른 거 안다 라고 하는데 못 막아요. 보세요. 8골 7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빅매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브리엘 제루소의 활약을 보시는 게 이번 경기의 즐거움. 이제 K리그1 경기도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직관을 하셔서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파워축구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이제 가브리엘 선수는 이제 윙으로도 뛰거든요. 이제 센터포워드. 어떻게 보면 장신이기 때문에 공중볼도 많이 따는 모습도 있고 수비 가담도 하는데 순간 주력이 되게 좋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터치 한 방으로 상대 수비수 무너뜨리고 이제 간결하게 이제 피니시하는 모습 가브리엘 진짜 너무 좋고 제루소 미쳤습니다. 이 보세요. 쭉 이렇게 달려요. 왜냐면 바로소가 반대에서 쭉 할 거니까 이제 스위칭 플레이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루소의 부담이 아무래도 조금 적어든 게 동료들이 어쨌든 퀄리티 있는 동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윤정환 감독이 확실히 뭐 감독상도 받은 감독이고 선수들 동기부여도 잘하고 현대축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떨어지지 않은 전략 전술을 구사하면서 감독 짬바가 또 어떻게 보면 적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루소의 활용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가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이랜드가 그를 어떻게 봉쇄를 할까요? 인천 문제는 후반 중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민경현
문지환, 이제 확실한 이제 이명주의 짝 베스트 11 그들이 활약할 땐 이제 신진호 이렇게 못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김건웅도 오고 정원진도 왔는데 그 선수들이 또 못하는 선수들도 아닙니다. 김도혁이 못 나오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확실히 문지환, 민경현 선수가 하던 까라보다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인천은 강하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1대0으로 이제 인천이 승리를 했을 때 보면 노동건이 주전이지만 이제 구성윤이 그 자리를 이제 메꿀 거고요. 박창원 선수 부상이 되게 아쉬워요. 그 박창원 선수가 중원에서 있을 때는 경기력이 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세요. 오스마르가 있으면 분명히 템포 떨어진다 어쩐다 하지만 이제 그 해법을 찾은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래도 오스마르는 또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어쨌든 전력 보강을 꽤 괜찮게 했어요. 패드링류 이제 제주 가고 신성하게 임대주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 11이 계속해서 이제 좀 고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민경현 가고 이주영 선수가 부상으로 부상 복귀했다는 부분 좋고 박승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동률이 부상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인천 베스트 11이나 이제 벤치 파워로 보면은 2부 리그 수준은 아니죠. 너무 좋습니다. 신구 조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상삼 최근에 최승구 있어서 초반 에너지 레벨 나쁘지 않금 인천 문제는 후반 중원 터프하게 공수 조율만 잘 되면 인천서 잘해서 전북간 선수 요즘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인천에서 전북간 선수들 많죠. 근데 이제 전북의 선수 수급처는 이제 다른 팀이 됐어요. 어느 팀이라고 안 알려줌. 지난 경기 베스트 11 이제 각자 승리를 거뒀는데 파워업을 한 티가다. 구성윤, 김하준, 배서준, 이제 가브리엘 새 얼굴의 베스트 11에 새 판을 짜기 시작한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웅이 이제 센터백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중원 조합을 해도 되는데 최승구 선수가 괜찮은 활약. 그러니까 올해 발견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김건희, 최승구, 민성준, 박승호 선수는 진짜 좋습니다. 이게 클럽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구조가 달래고 내일을 위해서 선수 키우고 우리 지역팀의 선수를 말이죠. 너무 좋아. 잠시만요. 하여튼 예상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서울 에너지 힘 빡 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비 보통 3백을 조금 선호했던 서울 이랜드긴 한데 포백으로 이제 조직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제 젊고 유망한 선수들 쫙 깔아두면서 곽윤호가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요. 이제 박창환 선수가 여기 있었다면 진짜 단단하지만 서재민, 오스마르, 백지웅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서재민, 백지웅 선수가 너무 더운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고 그 앞에는 그냥 선수들이죠. 가브리엘, 아이델, 에올레를 그냥 지들끼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신진호 선수가 부상이 많았는데 이제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경기 골맛도 받고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김건웅의 룰이 좋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에도 쓸 수 있지만 지난 경기 센터백으로 받고 이주용이 돌아온 것도 좋고 이 정도면은 이제 박경섭 선수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윤정한 감독의 계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바로를 이제 조커로 활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베스트 11을 너무 고수하다 보니까 부상이랑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오히려 벤치 경쟁력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서울 이랜드가 체력전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김민규 입대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에이스였던 김민규 선수 지금 김천에 있고요. 대구 FC 강등 유럽 가능성. 황재원 선수가 유럽을 간다.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대구 어려워 보여요. 지금 대구보다 못하는 팀은 없거든요. 인천이랑 근데 아직 섣불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인천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잔류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단축 시즌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네,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수원 불패, 서울이랜드 인천도 깰까. 원정에서 어떻게 보면 PK골 석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안방에서 새로운 자원들로 한번 맞다이 한번 떠보자. 인천 유나이티드도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박창환 대 이동률 선수, 지금 두 팀이 잘 나가다가 주춤했던 거, 특히 서울이랜드 박창환 선수 중원에서. 근데 박창환 선수가 이제 복귀각을 성남전부터 재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이제 내가 몸 상태가 됐나 하고 이제 왔는데 또 다치면 그냥 시즌 날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8월쯤에는 돌아올 겁니다. 두 선수 모두. 이동률 선수도 복귀각을 재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 역시 이동률이 오면은 분명히 좋겠지만 무리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 두 선수가 후반기 키를 쥐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제 포지션 상에서. 근데 이제 한 번만 이제 괜찮을까? 아니면 팀이 압박을 줘서 빨리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버텨보겠다. 그러니까 창환아, 동률아, 돌아만 와라. 건강하게. 누가 먼저 돌아오나 복귀가 빠르다면 이 경기가 될 수는 있어요. 두 선수 다 이제 런닝, 훈련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거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먼저 돌아온다면 박창원 선수가 먼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좀 들고요. 아마 돌아온다면 교체부터 시작했죠. 선발로 무리하게 넣었다가 좀 꺾이면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팀 다. 어쨌든 두 팀에 숨어있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박창환, 이동률이거든요. 누가 먼저 돌아올까요? 복귀각을. 서울이랜드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김도균 감독이 수원 삼성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감독들도 이제 격하게 항의하거나 뭐 그러면 카드 받고 하는 건데 이제 못 나오게 됐어요. 근데 서울이랜드는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제 수석 코치와 코치가 이제 불화로 다투면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싸움놈 둘 다 잘못이다 해서 두 팀 코치가 썰려 나갔습니다. 썰려 나가고 이제 승리를 거둔 거 있는데, 아무래도 김도균 감독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축구인 선배, 뭐 기강 그런 거를 생각해서 팀 분위기를 흐린다면 선수를 떠나서 이제 코칭 스태프도 짤 없다. 잘라냈습니다. 뭐 코치에 대한 보강을 여름 이적 시장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김도균 감독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분명히 팀 분위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코치 2명을 썰어냈습니다. 근데 코치 2명 썰어낸 거 근데 수장이 없으면은 다른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그래도 김도균 감독은 이제 어쨌든 경기장에 와서 어떤 전략 전술, 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거죠. 특히 홈 경기고 반드시 이겨야 할 경기에서. 어쨌든 이 점이 분명히 변수가 될 겁니다. 허영준은 어디 있나요? 글쎄요, 허영준 선수 부상은 아니던 것 같은데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훈련을 못해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허영준 선수 분명히 한방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 되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예, 승부 예측의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덥다. 예,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원정 경기 쉽지 않을 텐데요. 서울이랜드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사상 첫 두 번째 맞대결. 저의 승부 예측은요? 네, 저는 서울이랜드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서울이랜드가 무언가를 보여줄 겁니다. 파워축구